저녁 무렵 붉은 노을이 마을 어귀 대나무 숲 뒤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다. 익은 황금빛 벼 이삭이 바람에 일렁이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다. 낡은 한옥색한 방에서는 기몽이 조용히 밥상을 물리고 있었다. 원래 조용하던 집안은 더욱 텅 빈 듯 고요했다. 몇 분 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고 박형과 그의 아내 한미가 들어왔다. 그 뒤를 이어 이복도 들어섰다. 둘 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단란했던 가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버지, 오늘 저녁은 왜 이렇게 간단해요? 박현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텃밭에서 난 채소에 아침에 만들어 놓은 짠 생선조림뿐이다. 기몽이 차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조용한 가운데 수저와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날카롭게 들려왔다. 한미는 남편을 슬쩍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박현이 젓가락을 툭 하고 밥상에 내려놓았다. 아버지, 저희 더 이상 빙빙 돌려 말하지 않겠어요. 이복과 제가 아버지와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기몽은 젓가락을 멈추고 주름진 눈으로 두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곧 다가올 일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박현과 이복은 눈빛을 주고받고 박현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는 이제 연로하셨으니 이복과 먼저 땅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명확히 나눠야 나중에 누구도 불필요한 감정을 소모하지 않을 거예요. 박현의 말은 고요한 공간에 날벼락처럼 떨어졌다. 기몽은 손에 든 젓가락을 꽉 쥐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듯했지만 애써 억눌렀다. 땅이라. 기몽이 낮고 탁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네, 저희 형제가 둘이니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집 뒤편 밭은 제가 갖고 집 앞 연못은 이복이 갖는 걸로요. 박현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 단호하게 말했다. 이복이 차분하지만 계산적인 말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버지,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지금 땅을 나누는 게 아버지께도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편안히 노후를 즐기세요. 기몽은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가슴속에 날카로운 고통이 솟아올랐다. 평생을 일하며 두 아들을 키우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건만 이제 와서 땅을 재산처럼 냉정하게 나누려 하다니. 기몽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마루로 걸어 나갔다. 낡은 마루 위로 걸어가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저 멀리 노을이 길게 드리워진 논밭을 바라봤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두 아들을 바라보았다. 얘들아, 내가 늙었지만 아직 생각 없는 사람은 아니다. 땅 나누는 일은 좀 더 생각해보겠다. 오늘은 그만하고. 기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박현과 이복은 서로를 쳐다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박현은 입술을 비죽이며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아버지, 늙어서 뭘 더 생각하세요? 지금 나눠야 저희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미루면 저희만 더 힘들잖아요. 박현의 말은 칼날처럼 기몽의 가슴을 찔렀다. 기몽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와 조용히 펌마루에 앉아 먼 곳을 바라봤다. 그날 밤 집 안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작은 방에서 기몽은 희미하게 타오르는 등잔불 아래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오래된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봤다. 두 아들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난 아내의 사진이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거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거요? 기몽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먹였다. 밖에서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평화로운 마을 분위기와는 달리 기몽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파도가 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기몽의 오랜 친구인 최선이 집을 방문했다. 기몽이 수척해진 모습을 보고 최선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 있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가? 기몽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최선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 사람들은 인정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하지만 기몽 자네는 강해야 하네. 자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깨닫지 못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네. 최선의 말은 깨우침을 주는 듯했다. 기몽은 잠자코 앉아 생각에 잠겼다. 곧 그는 두 아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사흘 뒤 박형과 이복이 다시 기몽을 찾았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한 표정이었다.
두 사람은 충분히 논의를 마쳤고 심지어 아버지에게 땅을 나누라고 강요할 서류까지 준비해왔다. 그날 저녁 하늘은 흐리고 곧 폭풍우가 몰아칠 듯 어두컴컴했다. 집안에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홍은 평상에 앉아 있었고 두 아들과 며느리는 조바심을 내며 그 앞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저희는 오늘 확실하게 이야기하려고 왔어요. 아버지, 생각은 다 마치셨죠? 박현이 말했다. 저희는 나중에 형제끼리 불화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아요. 지금 당장 땅을 나누는 것이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을 남기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복이 강경하게 말했다. 김홍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두 아들을 바라보며 차분히 물었다. 너희는 땅이 그렇게 중요하냐?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다들 땅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땅이 없으면 뭘 먹고 살아요? 박현이 되물었다. 김홍은 아무 말 없이 곰방대를 물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집안은 담배 연기로 가득 찼다. 잠시 후 김홍은 고개를 들고 천천히 그러나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좋다. 너희가 원한다면 땅을 나눠주마. 하지만 그 전에 너희는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집안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홍은 지난 세월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너희는 아직 어렸지. 혼자서 밤낮으로 일하며 너희를 학교에 보낼 돈을 벌었다. 지금 너희가 나누고 싶어하는 땅은 예전에는 황무지였고 자갈밭이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곳이었다. 돈을 빌리고 빌려 겨우 땅을 샀지. 낮에는 품을 팔고 밤에는 흙을 날라 둑을 쌓았다. 이 땅은 내 땀과 눈물, 피로 이루어진 땅이다. 김홍은 말을 멈추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집안에는 틈새로 바람이 휘파람을 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박현과 이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왠지 모르게 찔리는 듯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나는 너희가 은혜를 갚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땅은 결코 쟁탈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보살폈던 공간이며 우리 가족의 집을 세운 곳이다. 너희가 그 의미를 모른다면 땅을 아무리 많이 나눈들 너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김홍은 말을 마치고 두 아들을 바라봤다. 땅은 나눠줄 것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앞으로 3달 동안 나를 잘 돌보는 사람이 내가 나눠줄 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박현과 이복은 깜짝 놀랐다. 두 사람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으로 각자 셈을 하기 시작했다. 박현은 늙은 아버지를 3달 동안 돌보는 것쯤이야. 그 정도 노력으로 밭을 얻을 수 있다면 나쁘지 않지라고 생각했다. 이복은 3달이나 아버지를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안 하면 박현이 다 가질 텐데 그렇게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박현이 거만하게 말했다. 좋아요. 제가 3달 동안 아버지를 돌볼게요. 땅 때문이 아니라 큰아들이니까 아버지를 보살피는 건 당연한 일이죠. 안심하세요. 이복은 형을 쳐다보며 속으로는 의심스러웠지만 반박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결정에 동의했다. 박현은 김홍의 집으로 이사와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는 듯 보였다. 밥을 짓고 집을 청소했지만 그것은 모두 아버지의 환심을 사기 위한 연기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현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밥을 대충 지어주거나 심지어 아버지 혼자 밥을 먹게 내버려 두기도 했다. 김홍이 부탁이라도 하면 짜증을 내며 늙으면 할 일이 많네. 내가 여기 온 것도 큰일인데 뭘 더 바라냐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밤 김홍이 침대에 누워 기침을 심하게 할 때도 박현은 편안히 잠을 잤고 아버지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 모습들은 김홍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박현을 탓하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화목하지 않은 가족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 김홍은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박현을 불렀지만 옆방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김홍은 힘겹게 일어나 스스로 물을 찾아 마시며 빗속에 홀로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최선이 김홍을 찾아왔다. 최선은 초라한 모습으로 낡은 침대에 쓰러져 있는 김홍을 보고 경악했다. 최선은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다. 박현은 어디 있는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 김홍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박현이 하품을 하며 집으로 들어왔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최선 아저씨 괜히 호들갑 떠는 거예요. 박현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최선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내 놈은 그럴 자격도 없다. 김홍, 내가 잘못 봤네. 최선의 말은 박현의 머리를 때리는 망치처럼 느껴졌다. 김홍은 가만히 눈을 감았고 눈물 한 방울이 눈가에서 흘러내렸다. 그날 밤 이후 김홍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박현은 여전히 아버지 옆에 머물렀지만 돌봄은 점점 더 형식적이었다. 대충 만든 밥, 건성으로 하는 대답은 집안을 더욱 싸늘하게 만들었다. 김홍은 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가족에 대한 기대, 효도에 대한 바람은 모두 덧없이 사라져버렸다. 김홍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인간의 욕심이란 이토록 큰 것인가? 내 아들이지만 나를 짐처럼 생각할 줄은 몰랐네. 밤이 되면 혼자 아내의 제단 앞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다. 김홍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여보, 내가 너무 늙었소. 그런데도 자식들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지 못했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요? 한편 박현이 점점 더 무관심해지는 동안 둘째 아들 이복은 한 달 만에 갑자기 다시 나타나 아버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이복은 아버지에게 이상하리만큼 친절했다. 좋은 보양식을 가지고 와 집을 청소하는 사람까지 고용했다. 아버지,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걱정돼요. 박현영은 아버지 제대로 돌보고 있어요? 이복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김홍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이복을 바라봤다. 이복이 돌아온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걱정 때문이 아니라 박현에게 땅을 빼앗길까봐 걱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의 마음을 얻어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하는 것이다. 김홍은 나지막이 말했다. 너희는 땅만 보고 있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지 보지 못하고 있다. 이복은 깜짝 놀랐지만 재빨리 감정을 감추었다. 그는 박현보다 더 열심히 아버지를 돌봤다. 그러나 이복의 관심과 행동은 김홍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할 뿐이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김홍은 고열로 쓰러졌다. 식은땀을 흘리며 알아두었다. 박현과 이복은 모두 옆에 있었지만 그들의 반응은 김홍을 더욱 실망시켰다. 아버지 계속 아프시기만 하면 언제 나으세요? 저는 한 달이나 여기서 고생만 하고 있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박현이 불평했다. 형,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우리를 낳아주신 분인데 겨우 몇 달 돌보는 걸 그렇게 힘들어해요? 이복이 쏘아붙였다. 두 사람은 다시 김홍 앞에서 다투기 시작했다. 고성이 작은 집을 가득 채웠다. 침대에 누워 김홍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눈을 감은 채 눈물을 흘렸다. 그때 옆집에 사는 최선이 방문했다가 이 모든 광경을 목격했다. 최선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다. 너희들 정말 사람이 맞나? 김홍이 너희를 키웠는데 어떻게 아버지에게 그럴 수 있나? 박현과 이복은 할 말을 잃었지만 여전히 변명하려 했다. 아저씨, 우리 집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형제끼리 알아서 할 일이에요. 최선은 김홍을 바라보며 씁쓸한 어조로 말했다. 김홍, 당신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소. 땅이 대체 뭐라고 자식들이 저렇게 변하는 거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침묵에 잠겨 있을 때 김홍은 갑자기 두 아들을 침대 옆으로 불렀다.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다. 나는 이미 결심했다. 너희는 잘 들어라. 모든 땅을 너희 둘 중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겠다. 박현과 이복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물려주지 않으세요? 박현이 물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복이 말했다. 김홍은 힘없이 눈을 떴고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 때문에 나는 깨달았다. 땅은 덧없는 것이고 가족의 사랑이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너희가 땅을 아버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나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줄 수 없다. 김홍은 말을 멈추고 숨을 가다듬고 말을 이어나갔다. 이 땅은 절에 기증할 것이다. 그곳에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그들은 최소한 사랑과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결정이다. 박현과 이복은 멍하니 굳어버렸다. 그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순간 탐욕에 가득했던 그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단호한 결정에 무너져 내렸다. 김홍은 그 말을 마치고 침대에 누웠고 평온한 눈으로 감았다. 반면에 박현과 이복은 바닥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현은 흐느끼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외롭게 만든 자신들의 모습에 비통하고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날 밤 박형과 이복은 어머니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물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렸다. 일주일 후 김홍이 땅을 절에 기증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후 김홍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다. 한옥색한 방은 낯설 만큼 고요했고 정원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 들려왔다. 이른 아침 최선이 늘 하던 대로 방문했을 때 김홍은 낡은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는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오랜 세월의 고통을 마치 다 내려놓은 듯 평화로운 잠을 자고 있었다. 최선은 깜짝 놀라 박형과 이복을 불렀다. 김홍의 죽음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다. 이웃들은 애도를 표했고 모두 슬퍼했다. 평생 자식 때문에 고생했던 김홍은 결국 외롭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작은 집안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박형과 이복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침대 옆에 멍하니 서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이복도 옆에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었다. 늙고 지친 남자의 모습, 묵묵히 고통을 견디던 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폭풍처럼 그들의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김홍의 장례식을 마친 후 최선은 김홍이 죽기 전에 남겨놓은 편지를 가지고 왔다. 그때 집안에는 박형과 이복 그리고 최선만이 남아 있었다. 최선은 편지를 펼쳐 큰 소리로 읽었다. 박형과 이복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너희가 땅을 나눠주지 않은 나를 원망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나는 이 땅을 절에 기증하겠다. 그곳에서는 땅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일 테니까. 너희는 땅은 덧없는 것이지만 가족의 사랑은 무엇보다 귀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평생을 너희를 위해 애썼지만 결국 나는 너희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 이 결정이 너희를 깨닫게 하고 사랑이 사라진다면 땅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바란다.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라. 너희의 아버지, 김홍. 집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최선의 손에 든 편지는 떨리고 있었고 박형과 이복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박현은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후회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이복이 말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들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아버지가 외롭고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다. 몇 달 후 김홍의 땅은 마을의 큰 절로 옮겨졌다. 절에서는 그 땅에 사랑의 집을 지어 고아와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개원식 날 많은 마을 사람들이 참석했다. 아이들은 넓은 정원에서 즐겁게 뛰어놀았고 노인들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 광경은 너무나 평화롭고 따뜻했다. 박형과 이복은 멀리서 아버지의 땅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들은 아이들이 정원에서 뛰어노는 모습, 노인들이 나무 아래서 쉬는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복은 나지막이 말했다. 아버지의 결정이 옳았어요. 이 땅은 이제야 진정한 의미를 찾았어요. 박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평생을 우리를 위해 애쓰셨는데 우리는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어요. 이제야 아버지의 땅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네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사람은 저 멀리 하늘을 바라봤다. 그곳에서 김홍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후 박형과 이복은 완전히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재산을 놓고 다투거나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았다. 그들은 종종 절에 방문해 고아와 노인들을 돕곤 했다.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늘 기억되어 있었다. 삶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후회는 항상 너무 늦다는 것을. 어느 날 두 형제는 작은 절에서 아버지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아버지, 저희는 이제 알았어요. 저희에게 이 교훈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더 잘 살 거예요. 아버지의 바람을 잊지 않겠습니다. 재단 위의 촛불은 밝게 타올랐고 김홍의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며 두 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이야기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두 아들이 아버지의 묘 앞에 조용히 서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그들은 넓은 땅을 바라보았다. 그 땅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장소가 되었다. 가족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땅과 돈은 모두 덧없는 것이지만 남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살아가고 대하는가이다. 욕심이 이성과 사랑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잘못은 결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